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개념학습 2강인 매화 예뜬거래, 녹양이 천만사인들, 사랑사랑 고고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짧은 시조로 이루어진 단원입니다. 가, 나, 다를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매화라는 기녀가 쓴 시고요. 따라서 기녀시조라고도 일컫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바로 안타까움과 한탄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화나무는 꽃을 의미하는 동시에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여라 라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타가 났네요. 네. 이 작품은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정말 허무하다라는 무상감을 읊은 시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인과 보내는 행복한 나날들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또는 작가가 기생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연인이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뺏겨 이를 탄식하는 노래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매화는 나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기녀의 이름이었죠.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자, 여러분 계절적 배경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던 가지에 핀짓도 하다마는, 폈던 가지에 꽃이 필만도 하다마는, 춘설, 눈을 의미합니다. 봄의 눈, 춘설이 남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 봄에 눈이 막 날리니까 꽃이 필랑말랑하네 하면서 안타까움을 뭐뭐하여라 라는 영탄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춘설은요, 매화의 꽃 개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세모시어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세모시어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사랑하는 인물 아사가 다른 기녀, 혹은 화자가 늙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백발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눈은 하얗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시. 예상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 강한 시조입니다. 이별의 슬픔과 삶의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대비와 유추, 체념적 어조, 대구 등의 표현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시에서는요, 화자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뿌리치고 떠나가는 힘을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춘풍과 지는 곳은 가는 힘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임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회자정리의 순서에 따르는 과정일 뿐으로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념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순리에 따르는 인간적인 너그러움도 드러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을 볼게요. 녹양이, 자, 여러분 초록색 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
입니다. 녹양이 천만사인들 가는 춘풍을 잡아매며 탕화본접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랴. 자, 이 부분 해석을 해봅시다. 자, 잎이 엄청 우거졌어도 봄바람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며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인들 꽃이 지는 걸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서리법이 사용되었고요.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힘을 잡으랴. 못 잡는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뭐뭐 하랴 서리법이 사용되었고 화자의 체념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을 못 잡고 지는 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자연의 현상을 바탕으로 사랑과 이별의 이치를 유추하고 있어요. 설명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도 보도록 합시다. 예찬적이고 영탄적인 성격이 강한 시조이고요. 사설시조입니다. 자, 여러분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갈래로 초장, 중장, 종장 중 중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이 잘 드러나는 갈래입니다. 이 시는요, 이미 지극한 사랑을 예찬하는 시고요. 추상적 대상인 사랑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저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대상인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장, 비유, 반복적 표현, 점층, 감정의 고조 등도 나타나고요. 임의 큰 사랑과 영속성을 강조하고 예찬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볼게요.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온 바다를 덮는 그물 같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사랑을 그물이라는 가시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한 사랑을 반복을 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답십리라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얼거지고 틀어져서 골골이 뻗어가는 사랑. 자, 여기서도 그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넝쿨이라는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죠. 끝까지 뻗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죠.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임의 사랑의 끝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 사랑을 예찬하고 있죠. 여러분, 복합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러 갈래의 작품들을 주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표현법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뭐 종결어미, 운율 형성 방법, 화자의 태도, 갈래상 특성을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서 사랑을 형상화한 방법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 드러나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9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입니다. 전원의 남은 흥을 전나게 모두 싣고 계산 익은 일로 흥치며 돌아와셔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라고 화자가 흥치를 즐기는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인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했었어요. 따라서 다에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흥, 신나는
신나는 의미 그 흥을 나귀에 싣는다는 듯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의 표현법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가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에서는 모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나타나지는 않네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